10월의 16번째 날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저는 김도희입니다. 이양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항공기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되고 이제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2014년이었죠.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정말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드디어 찍게 됐는데,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통합신공항은 대구 경북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동력인데요. 이 축제 분위기에 계속 젖어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착륙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는 신공항 건설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배후 도시로 꼽히고 있는 구미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구미의 미래 전략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장세용 구미시장, 그리고 경운대 항공프라임 사업단 문추현 단장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구공항은 일제강점기 봉천 비행장으로 시작해서 1961년 부산 비행장 대구 출장소로 개항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오사카행 노선 취항 후 국제공항으로서 힘차게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무려 466만여 명이 이용할 만큼 시민에게도 기업에도 든든한 존재였던 대구 국제공항. 하지만 화려한 비상 뒤엔 어둠이 있었습니다. 2007년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2014년 대구시는 국방부에 K2 공군기지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고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새로운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이전지를 정하기까지 또 몇 년.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대구공항이 들어설 자리를 정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주민투표 결과는 군위 우보 공동후보지가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지역 갈등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꿈은 안개 속에서 표류합니다. 하지만 군위 군수가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24년에 첫 삽을 떠서 2028년에는 군 민항 동시에 개항하기까지 앞으로는 오직 순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대구 경북의 새로운 날개가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돌아서 확정됐습니다. 새롭게 열리게 될 하늘길이 대구 경북의 미래까지 좀 활짝 열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크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게 될 텐데, 그런 가운데 이제 구미가 공항 배후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구 경북은 수도권 집중에 맞서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공항의 설립이 이 지역의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시도민의 의견이 일치했었고, 그 결과로 이 소보 비안 공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 이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느 정도의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단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의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포함을 해서 총 15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공항이 8개가 되는데요. 양양국제공항이 2002년도에 개항을 했기 때문에 2028년도에 준공이 되면 26년 만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공항은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물류 시스템이 가장 첨단화된
된 그런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의 역할과 그 기능을 특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세계적인 공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통합 신공항은 단순하게 운송 기능을 넘어서 상업 거점 공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항과 철도, 도로가 하나의 교통망으로 연결되어서 24시간 글로벌 협력이 가능한 공항 경제권이 구미를 중심으로 구축되리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공항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의 주변에 위치해서 도시의 보조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지어지는 세계적인 공항들을 보면 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도시를 형성을 해서 새로운 도시 문화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 물류, 첨단 산업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생산의 허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새롭고 첨단화된 세계적인 공항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만들어낸다면 침체된 지역 발전이 도약할 수 있는 핵심 모멘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대구 경북의 산업 발전은 새로운 산업 신세계를 맞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뭐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구미가 어떻게 해서 신공항 최고의 배후 도시로 꼽히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항 배후 도시는 흔히 공항에서 20km 내외에 위치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만은 우리 구미는 신공항과는 10km 거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물론이고 이 대구 경북 경제권의 중핵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에 공항까지 첨가됨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가열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는 특히 물류 비용에 있어서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이르게 되고 이와 연관시키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네. 구미가 신공항 배후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관련 인프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마침 문채희 씨가 아주 특별한 장소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채희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채희입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경운대학교에서는 그보다 한 발 앞서서 항공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그중에 한 곳입니다. 제 뒤쪽으로 뭔가 시설이 있고 뭐 큰 드론도 있고 저는 이렇게 안전모를 쓰고 있고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 지금 우리 차림을 보고 많이들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여기는 경운대학교 무인 항공기 환경 제어 성능 시험 설비입니다. 이름만 들어서 너무 어려운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풍동, 윈드 터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네. 윈드 예. 터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네. 이런 풍동은 항공기나 드론의 바람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드론이 이렇게 뜨면 저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바람을 시험 설비에서 만들어내고 네.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한지를 학생들하고 지금 네. 한참 시험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좀 있는 건가요? 경운대학교 네. 풍동처럼 실내에서 드론을 실제 비행시키면서 테스트할 네. 수 있는 시험 설비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유일이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럼 엄청난 시설 앞에 서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의 뭐 이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학생들 수업 네.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이번에 통합신공항이 이제 경북 지역 확정됨으로써 그런 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체와 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 이런 시험 설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아마 계획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뒤쪽에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이제 뭔가 설계도 같은데요. 네, 이거는 예. 3D 설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드론을 직접 제작하기 전에 네.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구성품의 네. 배치 등을 미리 결정해서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베이스로 실제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이거네요? 네, 저 드론과 직접 똑같은 만드신 겁니다.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학교에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작 실습실에서 제작을 한 기체를 들고 네네. 바로 내려와서 테스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론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어떤 드론이에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페인팅 드론과 연계해서 페인팅 두께를 측정하는 오. 검사용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소음이 굉장히 큰 관계로 지금 마무리 즈음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바로 이 모습으로 테스트합니다. 네,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영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신 시설이 풍동,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영남권에서 가장 큰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운대학교가 갖추고 있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이 항공산업 관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예, 우리 경운대학교는 지금 개교한 지 이제 20년이 간 넘은 그런 젊은 대학입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근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느 대학도 하지 못한 교육부의 산학협력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사회자님 말씀대로 2011년도부터 항공운항학과를 시작으로 해서 항공산업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를 우리 대학이 양성한다, 이러한 특성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 학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항공산업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조선산업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가는 산업입니다. 우리 대학이 이제 이러한 판단과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교육부에서도 역대 최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프라임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라임 사업에 전국에 굉장히 많은 대학이 지원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이 유일하게 항공산업 인력 양성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자체만으로 이런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국내의 주요 기관들과 저희들이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 등 이렇게 공항 운영 기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TA 같은 주요 항공사,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항공우주연구원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연구 개발과 교육을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항공 교육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항공 교육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대학으로 저희들이 더욱 발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영남권 유일의 항공 특성화 대학까지 자리하고 있는 이 구미시, 위치로 보나 산업 구조 또 관련 인프라로 보나 준비된 공항 배후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항공 관련 산업이 대부분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주변에 많이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 시장님.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구미에도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선 후 인천은 대구는 물론 몇 년 전에는 부산시를 넘어서 지역 내 생산 규모가 앞서 나가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항공 물류와 관련된 신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특히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항공 물류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기회가 우리 구미에도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물류와 연관시켜서는 우리 구미의 장점인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 바이오, 2차 전지 등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항공 물류와 연관된 다양한 관광 문화 사업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 도민들이 다 고심하고 있는 구미의 5공단 기업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우리나라 최첨단 도시, 최첨단 산업 도시 하면 구미 아니겠습니까? 그 구미와 10km 거리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말씀처럼 물류 비용 절감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 문제 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물류 비용은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 접근성이 가속화됨으로써 이 양자가 다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모로 교통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이 우리 구미를 떠나면서 제기한 명분 가운데 핵심은 바로 공항과의 거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미는 이제 새롭게 신공항을 통해서 과거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을 이용하는 소재 부품 산업이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인천공항을 통해서 물류 이동을 해왔던 대구 경북의 기업인 또 나아가서는 기업 활동들이 이제는 이 신공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구미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김철원 씨가 이렇게 기대감에 네. 부풀어 있는 구미 시민들과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다면서요. 그럼요. 구미시는 그야말로 지금 잔치집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화면 속에 담아왔습니다. 구미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항이 들어오면 구미에서 뭐 좀 안 낫겠습니까? 외국으로 가는 기고 뭐든 이제 쉽게 말해서 교통수단이죠. 그래 이제 신공항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은 유동 인구 많고 하니까 조금 안 낫겠나 이걸 바람을 하지 우리가.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구미가 전국에서 가장 경제 타격을 많이 입은 도시인데 그나마 이제 통합신공항 입주로 정말 이 구미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제계 역시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구미 산단을 가진 구미로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신공항이 구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그 내륙 최대의 산단을 가지고 있는 구미로 봐서는 큰 호재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전적으로 인천공항으로 몰려 있는 98%가 영남 항공 화물에 인천공항으로 몰려 있는데 이런 항공 항문홀들이 통합신공항에 건설됨으로 인해서 구미 인근으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물류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의 경우 수송 실적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5%씩 늘어나 우리나라의 공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객 수송에 집중돼 있을 뿐 화물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구 국제공항에는 별도의 화물기가 없는데요. 활주로의 길이가 2,744m에 불과해 대형 화물기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역의 기업은 항공물류의 98%를 인천국제공항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기존 수출 항물들은 전량 100%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보니 시간적인 면과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구미의 대표적인 물류기업, 국내 매출액만 연간 1,600억 원, 전 세계적으로는 3,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인데요.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물류 전량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만 해도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11톤 기준에 한 40-50만 원이 발생이 되겠는데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과 한두 시간. 구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도시입니다.
IT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포진해 있어 항공 물류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들어오면 물류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란 게 관련 업계 전망입니다. 예, 이때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과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과 기업들이 몰렸지요. 그렇지만은 통합신공항에 특히 구미 인근에 또 지방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선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물류 허브 공항으로, 구미의 희망이 희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구미 시민들 그리고 경제계도 희망에 부풀러 있거든요. 예. 이 희망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물동량이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유치돼야 되거든요. 해결이 그래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구미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통합 신공항이 국제 물류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통합신공항이 뭐 진정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물류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했던 그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과의 소통이 불편해지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견 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역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다시 복귀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이미 2013년에 산업자원부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미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그동안 마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복귀를 추진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구미시에서는 현재 해외 진출 기업 또 나아가서는 그 기업들의 본사나 지사를 방문해서 복귀를 타진하고 있고 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이 복귀 기업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 또 나아가서는 경북도와 함께 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 구미 국가 5단지 내 조성 계획인 임대 전용 단지 입주 우선권이라든가 또는 근로자 이주 정착금 지원이라든가 그 외에 케이스별로 복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구미가 사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산업 구조로 본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 산업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구미만큼 잘 준비된 항공 산업 도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 산업은 뭐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 산업이 있고 첨단 소재 산업.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IT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구미는 항공 산업을 넘어서 항공 전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기반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는 물론 항공기까지 전자제품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특별히 그러한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항공기술과 전자기술을 합성한 항공전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다면 그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는 약 30%, 특히 전투기의 경우는 50% 이상이 전자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 자동차가 전자제품을 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구미시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이고 삼성, LG, 하나, SK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 관련 산업이 있고 또 국방산업도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서로 결합해서 이 항공전자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항공산업으로서의 입주가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선진국에서 항공산업의 기술을 독점해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항공산업에 진입하고 특히 항공산업은 한번 진입하면 그 수명이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수출 여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경운대와 손을 잡고 특히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고서 각종 R&D 사업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품질 인정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부품 소재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는요, 또 기내 인테리어 산업도 급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IT, 디스플레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미가 경쟁력이 훨씬 있으니까 또 잠재력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가끔 해외 여행을 가보면 우리 국내 국적기의 항공기가 훨씬 전자화가 잘 돼 있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미와 같은 이 도시가 ICT 도시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신산업이 발전된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미는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최고 수준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정보통신 제조기업으로서의 또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항공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항공 인테리어는 의료기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ICT 산업과 의료 부품 산업이 결합한 그런 항공 인테리어 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러한 역량을 우리 구미에서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앞서 저희가 풍동이라는 드론 성능을 시험하는 그런 시설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드론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드론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취미생활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나 잠시 유행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론 산업은 정부의 8대 핵심 선도 산업에 지능형 드론 산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까지 연평균 약 17%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널리 파고들고 있지만 드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아주 대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요. 바로 드론이 자동차나 항공기 같이 사람이 탑승해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플라잉카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UAM 상용화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신공항이 완성되는 때쯤 되면 저희들이 구미에서 공항까지 플라잉카를 타고 아마 그렇게 가는 모습도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학에서는 앞서 보신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국내 대학 최초로 드론을 성능을 인증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을 갖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술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드론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제 기술과 또 불법적으로 날아다니는 이런 드론을 잡아내는 안티
드론 기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은 전자산업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왔듯이 향후에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드론 분야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통합신공항과 연계를 해서 드론 산업을 좀 더 발전을 시키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네. 문춘현 단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드론 우리 신성장 산업의 뭐 상징적인 그 분야입니다만 현재는 그 중국에는 약간 뒤지는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중심 도시가 바로 우리 구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론 산업은 그 기체 부품 그리고 항공 정비, 운항, 관제, 인프라 또는 뭐 서비스, 보험 온갖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점에서 또한 신성장 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드론 실정 지원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드론 교통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미형 K 드론 시스템을 실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문철현 단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이 운송 체계는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플라잉카가 움직이는 도로 교통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미시의 교통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나아가서는 가끔 우리 시민들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5G 첨단 소재 부품 선도도시라고 되어 있는 구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5G 교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제는 이 플라잉카가 움직이고 나아가서는 이에 바탕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미의 중심 기업인 삼성이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사실 못 갔습니다. 이제는 삼성을 넘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낼 것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예를 들어서 북구미에서 공항으로 가는 도로, 이런 도로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이 스마트 도로를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민들께서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가 놀랄 만한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뭐 시장님, 뭐 요즘 전반적인 산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량화가 화두입니다. 항공 분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체는 물론이고 부품화도 이제 부품도 경량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미에는 미래 소재라고 하는 탄소 소재 기업이 많고요, 신소재 기업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을 활용하고 또 육성할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탄소 소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탄소 소재는 아주 가볍고도 강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가격 문제로 그 선호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장차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미는 약 20여 개의 탄소산업 기업이 있고 세계 최첨단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소재를 활용화하기인데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는 이제 탄소 산업 상용화 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시험하고 나아가서는 탄소 분야 전문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탄소 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구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도현 씨가 관련 기업을 들어오고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전에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소재 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쭉 읊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을 제가 찾아갔다 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날개가 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업들의 보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푼 기업을 찾아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또 기다리고 계셨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기 주변에 소문이 아주 뭐 자자합니다. 그래서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요. 네네. 예, 회사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47년의 그 역사를 가진 예. 섬유 회사로서 네네. 일반 섬유수부터 네. 산업 섬유, 예. 특히 저희가 2018년부터 제도약하는 분야들은 네네. 타수 섬유, 네네. 이런 특수 소재들을 미래의 먹거리로 저희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게 그 분야 중에서도 탄소 섬유. 네네. 이것이 우리 신공항 건설의 뭐 건물이나 도로에 꼭 필요한 소재다. 이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왔거든요. 그거 좀 샘플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보여드리시죠. 안쪽에 예. 가시죠. 예. 탄소 섬유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립니다. 밥은 동력이잖아요. 탄소 섬유가 미래 산업의 동력이란 겁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반 섬유 제품들로 네, 만드는 이제 네. 가방 종류가 되겠고 예. 저희가 뒤로 좀 물러나 보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탄소 섬유 흐르니 뭐 되게 강하다 그러는데 섬유는 섬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여기 있는 제품들이 탄소 섬유 계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탄소섬유의 장점은 첫 번째가 경량화. 쉽게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철의 그 중량의 약 한 5분의 1. 예. 강도는 보통 뭐 7배에서 10배 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탄소섬유에다가 저 특수 가공 처리를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 탄소섬유를 저희가 수지 가공 처리를 했을 때 이 강도는 웬만한 철사보다 더 강합니다. 이거는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엄청난데요. 일단 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만든 게 지금 이 제품이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항공기에 쓰여진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탄소 섬유 복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카본 파이버 컴포지트 제품들입니다. 네네. 항공기에 들어가는 수화물 칸막이 내장재 쪽으로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는 철제 골조보다는 상당히 경량화되는 부분들이고 가격면이나 시공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탄소 섬유 부성의 제품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건물을 만들 때 또 도로를 만들 때 필요한가? 요 장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건물 외벽이나 이쪽에 탄소 섬유 이게 이제 그리드죠? 네, 맞습니다. 저걸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비교한 실험이죠. 그리드를 넣지 않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8톤에서 깨지네요. 완전하게 이게 파손되는 한 층을 카본 그리드를 네네. 한 층을 넣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제 손에 어이구 무거운데 이런 경우죠. 식으로 콘크리트 사이에 이 거죠. 그리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넣었을 때,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23톤, 25톤일 때 단지 균열만 가는 거죠. 균열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소재의 특징은 건물에 완전하게 붕괴되는 것을 제어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공항 건설하실 때 공항 건물의 기본적인 내진 설계를 위해서 이런 그리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이 활주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처럼 아스팔트 포장 도시구지는 밑에 이제 이 뭔가를 깔았지 않습니까?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약 한 3.7km 정도, 뭐 폭이 54m 정도, 이 정도의 그 대형 항공기 내려면은 그 항공기가 내려오는 그 힘을 받는 그 하중을 충분하게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는 그리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이 그리드가 없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반복 시에. 근데 그리드 한 장을 깔았을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니까 충분히 균열 없이 오래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그리드. 이거를 지금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강한 소재는 무거울 거란 상식을 뒤집고 더 가볍지만 보다 튼튼한 소재 탄소 섬유가 대구 경북의 산업 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 겁니다. 저희 부스테텍은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하여 저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되도록 저희는 노력해서 최선의 기업이 되도록 제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탄소 섬유가 미래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 대구 경북 산업의 쌀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어진 경기 침체로 사실 이 구미 기업의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탄소 기업은 좀 다릅니다. 이 탄소 기업들이 구미 제도약의 발판을 좀 제대로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공항하면은 일단 그 산업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한 축으로 본다면 관광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통합신공항이 완공이 되고 나면 관광객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대비를 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 이제 추진되고 그 결과 우리 구미시로서의 접근성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우리 구미는 이 공업도시로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2000년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전통 문화도시입니다. 서원, 사찰, 또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자연자원도 풍부해서 금오산, 비봉산, 천생산 같은 아주 특별한 산이 있고 무엇보다 멋있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만 무엇보다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유산 관광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우리 구미의 산업유산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이를 찾아보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성취한 산업에 대한 자부심, 나아가서 우리 대구 경북민들이 온갖 열정을 대서 만들고 성취했던 이러한 그 자원들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미만이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자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정비부터 보안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인력 양성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형 공항이 들어서는 만큼 이에 맞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대학의 사회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항공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항공기 조종사나 승무원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공기를 정비하는 업무라든지 공항과 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항공보안 분야라든지 항공기의 이착륙을 관리하는 관제 분야 같은 이런 공항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운대학교는 항공산업에서 필요한 전 분야의 인력을 양성을 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항공종합대학이 되는 게 우리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조종사, 정비사, 무인기 분야에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영남권에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또 항공교통물류학과를 중심으로 항공운항관리사, 그다음에 관제사 등을 또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얼마나 항공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또 보시겠지만 정부가 개최하는 그 항공 정비 대회가 있는데요. 4년 연속 저희 학생들이 단체전과 개인전에 계속 대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는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로도 지금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경상북도하고 우리 구미시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항공교통물류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전원에게는 장학금이 또 지원되는 그래서 더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들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지금 문채희 씨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시대를 책임질 인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문채희 씨. 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항공기 엔진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양쪽에 많이 보셨던 이 부분에 들어가는 엔진인데요. 크기도 엄청나고요.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엔진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항공기술교육원이라는 곳인데 지금 마침 또 학생들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쪽에만 눈이 팔려서 이렇게 보고 오다가 여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 또 비행기가 한 대가 떡하니 있네요. 네, 그럼요. 이게 모형 비행기인가요, 이건? 보행 비행기일까요? 아니에요. 공군 전투기입니다. 실제로 날아다녔던 네. 활동했던. 오랫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했던 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F-5E 제공호입니다. 우와, 경운대학교에는 뭐 이런 비행기 저런 비행기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뭐 네. 항공 정비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해준 네.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항공기계공학과 또는 항공전자공학과 학생들이 정규 과정 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예비 항공 정비사들이라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여학생부터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딱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평소 항공 정비에 관심이 많아서 공군 정비사를 만나보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군 정비사를 딱 만났을 때 이제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 좋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네. 예, 그럼 앞으로 꿈이 있다면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항공 정비사가 되는 것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가슴 벅찬 것 같아요. 그건 꼭 이룰 수 있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옆에 학생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3학년에 재학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잠깐 봤지만 이런 기계들 막 이렇게 이런 선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항공 분야가 많은 내용을 다루다 네. 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여러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마치 멘트를 준비한 것처럼 너무 뚝 떨어지게 잘해서 지금 놀라고 있는데 역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예. 이제 제 목표가 정비사다 보니 정비사가 되면 이제 조종사는 안전하게 승객들은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직접 네. 만든 말이에요? 네, 제가 굉장히 준비한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항공 분야의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비사를 이렇게 꿈꾸는 이유가 정비사가 다른 것보다 이제 직접 손으로 해야 하고 직접 정비사가 눈으로 봐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꿈 역시 꼭 이룰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꿈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항공 인재들이 우리 대구 경북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채희였습니다. 네, 제조부터 서비스 분야까지 이 통합 신공항 시대의 구미의 발전 방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 통합 신공항과 좀 접근성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통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남북권 항공물류 수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구권 주민들의 물류 이동과 함께 대전권 주민들의 물류 이동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철도 구축, 그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그 못지않게 우리 구미시는 우리 김천 구미를 통해서 신공항으로 가는 철도의 구축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새로운 고속도로도 추진하고 있고 이 고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스마트형 새로운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철도 노선은 뭐 기본적으로 국가가 크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계획에 저희들의 구상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미의 광동권은 대구공항철도의 경우는 동구미역에서 그리고 구미 의성으로 가는 공항철도의 경우에는 구미 산단역에서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아주 편리한 교통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그 구미 국가 5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치를 위한 전략 앞서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5공단의 그 분양 활성화는 대구 경부의 모든 시민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5공단이 활성화되는 그때 대구 경북의 경제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그동안 이 5공단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분양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기업들이 입주하고 또 나아가서는 계약을 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5공단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 전용단지 또 나아가서는 또 그와 관련되는 다양한 입주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그 지원, 파격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우리 상생형 일자리라고는 그 LG화학의 입지를 통해서 새로운 형식의 공업단지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이 국가공단으로서 입주 기업의 업종에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 확대를 추진했고 제2구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4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제3구역은 기존의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그 제5공단의 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구미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경운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단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제가 미래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를 양성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훌륭하고 유능한 인재를 잘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 이런 항공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책임자급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을 또 선정을 해서 항공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항공 정책도 제안을 하기도 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이 항공 산업에 우리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통합신공항의 성공은 결국 우리 대학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한 번 더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데 우리 대학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그 통합신공항 시대를 맞는 구미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많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우리 구미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KTX로부터도 멀어지고 어느새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 관문을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대구 경북 경제권의 중핵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는 글로벌 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는 공항 경제권 조성에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 경제권을 통해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대한 첨단 도시로서 디지털 도시면서 스마트 도시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과
도시의 삶 그리고 도시의 구성 자체가 제일 앞서는 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통합신공항과 가깝게 됨으로써 우리 문치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경운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과 함께 지항공 스마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항공 중심 도시, 흔히 MRO라고 부릅니다만 이러한 항공 부품들 또 나아가서는 관련되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새롭게 전자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가는 신전자산업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특화된 이 기반이 이 신공항과 맞물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각오를 다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대와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시면 저희도 또 응원을 하고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네. 신공항 시대에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구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미는 뭐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중심이죠. 한동안 대기업 국내외 이전 그리고 또 장기 불황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다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